제76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모두 발언과 세 분의 해당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계인들을 맞을 준비에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올림픽 개최일이 가까이 올수록 평화올림픽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응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평화올림픽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난 19일 이 하원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주한 외교 사절들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 남북 개막식 공동 입장, 한반도기 아리랑 연주를 합의한 평창회의를 직접 주재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두고 세계 유일의 분당국에서 평화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벅찬 감동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평양올림픽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불쾌감까지 표시했습니다. 세계는 평화올림픽이라 부르고 평창에서부터 울려 퍼질 평화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는 나라의 기틀이고 근간입니다.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확심하길 바라며 저는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과 강원도민,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함께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북한 당국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당국도 이런 국내외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 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시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서 법원에서마저 민주주의적 질서문란 행위들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으로서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발표는 대법원장의 지휘 속에 있는 법원 행정처의 법관 사찰행위,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의 박근혜 청와대와의 교감과 재판 개입 의혹 등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대다수 사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대법원장께서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용으로 전락한 법원 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재판 진행 과정 등의 독립성 보장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자 갑질 무리를 빚은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핵심 혐의인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약 12년간 치즈 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을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고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난폭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스터 피자 오너 갑질만 하더라도 가맹점주 수백 명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으며 탈퇴한 가맹점주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미스터 피자뿐만 아니라 후식이 2마리 치킨 사태 등 오너 갑질에 분노한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고스란히 맨 밑에 있는 가맹점주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은 천문학적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인 것입니다. 법원의 손방명리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필수 품목 구입 강요 금지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년입니다. 정부 부처 업무 보고와 토론 때문에 그간 세종시로 출근을 했었는데 3일 만에 아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국제무역 규범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세계 무역기구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WTO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양자 협의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미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한 것처럼 이번 세이프가드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맞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은 근본 세이프가드에 이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차단을 검토하고 반도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등 통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며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는 강화돼 부당한 통상 압력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U, 중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정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미국 내 공장 조기 가동, 또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성과 창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 이른바 갑질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16개 업종 2,500개 가맹점주 대상 가맹거래 실태조사 결과 영업 침해 행위, 점포 환경 개선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했다고 나타났고 73.4%의 가맹점주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언론에서 김상조 효과라고 표현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전략이 이행되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른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공정경제는 물론이고 혁신성장,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경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정부 업무보고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주제별로 진행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아주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 규제혁신 등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확실히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능력 있는 당과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 발언입니다. 먼저 김경엽 제2정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평창 올림픽 북한 선발대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내려옵니다.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빙판을 누비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 문제는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우리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군사적 문제와는 별도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평화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의 책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구 야당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념 공세와 단일팀 구성을 방해하고 평양올림픽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언론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에 올림픽 판을 깨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는 이유가 남북 올림픽으로 인한 남북 파해 무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아베 총리께서 이런 목적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참석한다면 잘 심사숙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핵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과 올림픽 참가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올림픽에 불참을 할 경우에 핵 개발이 중단된다면 그런 주장이 일정 부분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핵 개발 여부와 올림픽의 참가 여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 끌기용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림픽 참가 기간만이라도 핵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이 IOC 헌장에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히려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에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난데없이 평양올림픽 주장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의 주 무대는 평창과 강릉입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경기는 한 종목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2월 8일 창군 기념 행사를 올림픽을 앞두고 기념 행사일을 바꿨다고 하는 이런 주장과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1978년까지 2월 8일을 창군 기념으로 해왔고 행사를 해왔고, 이미 그동안에 4월 25일로 바꿨다가 다시 2015년부터 2월 8일 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올림픽과는 전혀 무관한 창군 기념 행사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 평화올림픽을 기원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이 세계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하는 바흐 IOC 위원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북한의 참여로 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이 더욱 돋보이고 세계인의 주목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관석 정치개혁 부대표의 발언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약칭 헌정특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헌정특위는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과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을 시급히 이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부여받은 특위입니다. 아울러 지난 시기 작년 1년간 활동해온 개헌특위의 성과와 또한 하반기부터 활동했던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이어받아 신속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주 화요일 23일과 수요일 24일 이틀에 걸쳐 헌정특위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경과와 주요 쟁점을 보고받고 대체 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헌정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시각들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그동안 특위 구성원이 연속적으로 참여해서 내용을 계승한 저희 민주당과 달리 특위위원 구성부터 거의 전면적으로 대폭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회에서 자유한국당 특위위원님들은 지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연속성과 논의의 성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정계소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위 구성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 정계소위는 지방선거 방역은 선거구 획정과 정수종에 대한 일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은 다음 주로 합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소위 구성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선을 바라는 민심을 애써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조속한 소위 구성과 가동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빌미로 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님이 지난 개헌특위 전체에 대해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는 발언도 태연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국가 기본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체계를 설계하는 안을 준비하는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으로 앞으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당은 유직하게 국민의 명령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주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개헌을 꼭 6월 30일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며 개헌의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김성태 대표께서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논의하자고 하시는데 논의 주제에 장벽이나 애가 없으므로 환영합니다. 이런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유한국당 개헌 소위, 정치개혁 소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특위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만 말씀처럼 지난해 논의사항 보고만 청취하고 끝났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소위원 명단 제출은 지연시키고 개헌 소위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지연 전략입니다. 지난 1년간 시간을 쓸 만큼 썼고 또다시 지연시키면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개헌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심산이라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헌정특위가 정상적인 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의사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엊그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안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무슨 근거로 트집을 잡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미리 받아봤다는 것인지 대통령 마음을 꿰뚫어 보는 관심법을 가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9일까지 개헌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안 당론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헌법 개정안이 아닌 6월 개헌 반대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김성태 대표의 16일 발언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당원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순 의총을 통해 개헌안 당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당론을 각각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정특위에서 논의 쟁점을 최소화하여 속도 있는 논의를 2월 임시회 중에 마치자고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헌법재판소의 유언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국민의 투표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4년 7월 재국민의 참여 제한 문제로 유언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음에도 지난 3년 세월 동안 이를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유언 소지를 없애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야를 통틀어 5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언급한 대로 이용호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고 함진규 의원의 법안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해부터 행안위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이기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돼 상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고 자당의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한 것이며 나아가 헌법을 개정할 의사도 없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리당략적 접근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 내에 이러한 헌법 불합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